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 당분교에 초래할 폭로 터졌다. 난폭 운전자 시진핑 이제는 검거해야 할 때. 중국 내부 외부에서 중국 당국의 각종 조작과 은폐에 대한 폭로가 쏟아지면서 공산당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봉착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지난 7월 20일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에서 발생했던 지하 터널과 지하 침수 참사와 관련해 현지 시민들이 제보한 사진과 영상, 주장이 트위터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당국이 정저우에서 숨진 사람을 300명으로 발표한 가운데 19,577구의 시신이 화장을 앞두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폭로됨에 따라 통계를 조작하고 은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대만 자유시보는 중국 SNS 웨이보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을 보도했습니다. 정저우 시민이 드론으로 몰래 찍었다는 위사진은 정저우 시내 커다란 공터에 차량 수천 대가 모여있는 현장을 포착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사진 속 차량들은 모든 지붕까지 진흙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수해 때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을 한 곳으로 모아놓은 것인데요.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왜 차주들이 차량들을 인수해가지 않느냐, 혹시 찾아갈 차주들은 사라지고 없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피해 규모와 사망자를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해왔습니다. 1000년 만에 기록한 폭우로 정저우 지하터널이 침수된 이후 초기에는 터널에서 발견된 사망자는 4명뿐이라고 발표했었는데요. 그러나 사고 수습 현장에 투입됐던 견인차 기사가 터널 내 시신이 6,300구라는 폭로와 함께 시신으로 보이는 물체를 황급히 트럭으로 옮기는 모습이 여러 시민에 의해 유포되자 중국 당국은 하루 만에 기존 입장을 바꿔 사망자를 99명이라고 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국의 발표를 의심하는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8월 2일에는 최종 사망자가 30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림없는 수치죠. 얜 그냥 수치. 최근 트위터에서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유저는 정저우시 얼치구 소재 장례식장 직원에게 들었다면서 익사한 탓에 화장할 수 없는 시신이 쌓였는데 그 수가 19,577구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중국 당국이 장례식장 경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한 데이빗은 이곳에 있는 희생자가 허난성 수해 희생자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다른 네티즌들은 정저우시만 해도 이런데 허난성 전체의 희생자는 과연 얼마나 많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다 시진핑 때문이다. 대만과 홍콩의 반중 매체는 정저우시가 지난해 코로나가 발병한 우한시와 같은 처지에 놓일 것 같다고 우려하였는데요. 지난해 1월 후베이성 우한시를 봉쇄한 방식이 정저우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한시 화장터에서는 수만 구의 시신이 유족들도 모르게 화장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달 26일 중국의 한 네티즌은 오늘 화물차가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 산둥성 쯔보시 장례협회가 허난성 인민과 함께한다는 현수막을 붙이고 지나가더라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중국 당국 발표대로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300명뿐인데 수백 킬로 떨어진 산둥성의 장례협회가 지원을 나왔다는 뜻입니다. 중국 당국은 특히 화장터가 있는 얼치구에서 코로나 델타 변이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사람들의 통행을 금지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행을 막기 위해 아파트 단지 입구를 용접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시진핑 아구나 용접을 좀. 20일 홍콩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 영국 가디언 등은 중국 본토 언론과 웨이보 등에서 정저우 홍수 피해와 관련한 글과 동영상 등이 공산당에 의해 검열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에 잠긴 지하철에서 나온 뒤 의식 없이 누워있는 사람들의 사진은 웨이보에서 삭제되었고 이 사진을 공유한 이들의 게시물에는 적대적인 왜곡에 의해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라 라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외에도 생존을 위해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열차에서 의식을 잃은 사람들, 차량에 갇혀있는 사람 동영상들도 삭제되었습니다. 또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본토 지역 신문사의 한 기자는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에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재난에 대한 보도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참 한 명의 쓰레기가 수십억을 힘들게 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발, 점은 시진핑. 정저우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시진핑은 의도적으로 티벳 시차를 가면서 참사 피해로 몰려있는 시선을 분산시키는 양아치 짓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정저우시 참사 소식을 마치 어쩔 수 없이 다뤄야 하는 듯 실면에 작게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구 1억 3천만 명의 허난성에서 약 9천만 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 재산 피해만 530억 위안, 9조 4,403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랑스 평론가 기소르망의 이야기처럼 중국의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가 아닌 것도 있겠지만 조작과 은폐를 통해 가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중심에는 공산당이 있고 그들은 대규모 조직으로 활동하며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거짓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일체의 주저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호주로 망명한 중국 스파이 왕리창에 의해 소위 우마오당이라는 중국
중국 및 해외 여론에 관여하는 공산당 소속 댓글 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망명시 위조 한국 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진 왕위층은 단적인 예로 대만 선거에서 친중국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수십만 개의 가짜 계정으로 댓글을 다른 여론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폭로하기도 했죠. 2017년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도 보고서를 통해 약 3천만 명 규모로 추정되는 우마오당이 SNS에 올리는 댓글 수만 매년 8억 건에 달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댓글 부대는 정치 이슈는 물론 상업 영역에 걸쳐 활동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인이 지구를 구한다는 유랑지구라는 중국 영화에 대한 네이버 기사에는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질어질한 게 아주 징그럽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갈 수 있는 외부 폭로도 터졌습니다. 올해 초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원에 대한 조사를 이끌어온 세계보건기구 조사단 일원이었던 덴마크의 벤 엠바렉 박사가 당시 WHO 공동보고서 작성에 얽힌 뒷배경을 폭로하며 우한 연구소 유출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피터 벤 엠바렉 박사는 전날 덴마크 공영방송 TV에서 WHO 조사단과 중국 연구팀이 보고서와 관련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개입한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WHO는 중국에서 4주간의 조사를 마친 뒤 공동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중국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 보고서에 코로나19 기원과 우한 연구소를 연관시키는 내용을 담는 것을 반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박사는 박쥐와 상호작용하는 실험실 직원이 최초 감염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WHO가 일축했던 연구소 유출 가능성을 다시 제기했는데요. 그는 현장에서 샘플을 채취하다가 우연히 감염된 직원이 우한에 바이러스를 들여왔다는 가설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신뢰할 만하다며 이는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것과 박쥐로부터 감염됐다는 두 가지 가설을 모두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2차 조사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꿀인내를 풍기고 있습니다. 정이멍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과 세계보건기구의 제안에 코로나19가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탈출했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어 무례한 제안이라고 비판했다고 미언론 유피파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세계보건기구와 중국의 전문가들의 합동연구 보고서와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의 우한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야생동물 농장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는 미국이라더니 이제는 동남아 야생동물 농장이랍니다. 짓거리면 다 말이 되는 줄 아나. 중국 전문가인 제가 볼 땐 마오쩌둥 똥꼬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같은데 말이죠. 거기가 가장 더럽잖아요. 미국은 현재 시진핑의 교체 및 공산당의 붕괴 시나리오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분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 수많은 명분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코로나19입니다. 이에 미국파이들은 대대적인 코로나 기원 재조사를 지시한 것이죠. 중국은 이에 바이러스 기원설 연구조사가 중국에 국한될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임원 부주임은 초기 발견 과정과 전염병학, 매개 과정 역학조사에서 여러 나라와 여러 장소에서 연구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말 했죠. 중국을 여러 개로 쪼개진 여러 국가에서 재조사가 들어가야죠. 중국이 툭 건들기만 해도 발작을 일으키는 아킬레스건인 코로나 중국 기원은 중국이 그동안 손쉽게 자행했던 은폐와 조작과는 달리 엄청난 후폭풍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세계를 일시에 마비시킨 코로나의 원흉이 중국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은폐와 조작이 밝혀진 지금 공산당의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는 핵폭탄급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움직임은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결국 오는 12월 전세계 민주주의 진영들과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식 명칭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로 동맹들과 힘을 합쳐 중국과 맞서기 위한 오직 대중국 압박 국제협의체인 셈입니다. 미국과 1대1로도 처발리는 중국이 이제는 전세계적인 고립과 압박 공세에 붕괴만을 남겨두고 있는 셈이죠. 백악관은 정상회의는 독재 권력과 부패와의 싸움, 인권 존중 증진 등 세 가지 주요 주제에 대한 전념과 계획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통령이 민주주의 파트너 동맹국들과 동맹을 재건하며 인권 침해 방지, 기후위기 대응,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전세계를 결집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면 인권 침해 방지는 신장, 홍콩, 대만, 티벳, 몽골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인권 학살에 대한 제재 조치로 소수민족의 봉기를 야기시킬 것이며, 기후위기 대응은 법과 질서를 개무시한 중국의 서해 공장들의 탄소 배출에 대한 압박으로 경제 붕괴를 일으킬 것이며, 코로나19 극복 아젠다는 당연히 중국 기원설 확정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중국의 국제적인 페널티 부여가 그 핵심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정상회의는 여러 부분에서 중국의 경제, 정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반대하는 민주적 가치를 단결하려는 시도로 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공신력 높은 한국 매체 리얼리즘에 따르면 중국 싫어하는 사람 접어 했더니 지구가 반으로 접혔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그동안 세계가,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중국이 무서워서 중국을 가만히
가만히 내비둔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되도록이면 평화적이며 국제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중국을 압박했던 것뿐입니다. 더러운 놈 없애자고 나도 더러워질 순 없으니까요. 그런데 중국 놈들은 주제도 모르고 마치 자기들이 무서워서 다른 나라들이 벌벌 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주옥같은 생각이죠. 이는 마치 한 남폭 운전자가 자신이 운전을 잘해서 칼치기도 하고 와리가리도 한다고 믿는 것과 같은데요. 사실은 다른 운전자가 사고가 나지 않게 양보해주는 것인데 말입니다. 지금 세계는 명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을 없애기 위한 명분, 그리고 중국 공산당을 붕괴시키기 위한 명분, 그리고 결국 16개 국가로 쪼개기 위한 명분 말이죠. 현재 그 재료들은 하나둘씩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시진핑의 자충수에 의해서.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